자, 이번에는 인벤터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인벤터에 보면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옵션들을 우리가 인벤터를 앞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 손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의 환경 설정은 두 가지 명령으로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은 시작하기 옆에 도구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도구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서 설정이라도 있어요. 문서 설정이라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인벤터의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여기 있는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켜봅니다. 자, 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뜨죠? 자, 여기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탭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많죠? 은근히 딱 보기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알 필요는 없고 다 알려면 머리털도 빠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반 탭입니다. 일반 탭에서는 뭐 다른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주석 축척을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주석 축척이 뭐냐면은 자, 일단 이거를 끄고 자, 시작하기에서 자,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standard.ipt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템플릿이 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자, 선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치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넣었는데 하다 보면 치수가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각각의 뭐 점이나 아까 여기 했을 때 보면은 나는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될 때 보면은 중간점도 좀 굵직하게 보이던데 얘는 너무 작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글자의 크기나 여기 스케치 개체의 기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 있는 주석 축척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뭐 뭐랄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교육생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크고 1.5 정도로 하시면은 그나마 보기 제일 좋습니다. 자, 볼까요? 점이 좀 커졌죠? 자, 이걸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자, 치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니까 자 보세요. 글자가 확실히 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주석 축척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벤터의 기본 글자 모양을 여기 텍스트를 자, 타오마를 쓰고 여기에 보면 기본 글꼴을 쓰게 되는데 타오마 말고 다른 텍스트를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 타오마라는 글자는 인벤터로 사용할 때 가장 뭐랄까 글자가 예쁘게 보이고 눈에 잘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를 사용을 하세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장 넘어가고요. 자, 파일도 그냥 넘어가고 자, 색상. 자, 색상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자, 인벤터에서 자, 우리가 모델을 할 때 모델을 작업할 때 막 색상이 너무 확 튀거나 지저분하면은 작업하기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일단은 이거는 제가 추천이에요.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자 여기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제 정신세계가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상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배경이 멋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배경 색이 보면은 위에는 파란색이고 밑으로 가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죠. 뭐 보기에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작업할 때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배경을 그라데이션에서 1색상으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볼까요? 자, 보면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스케치 선이 얘가 구속이 됐고 안 됐고, 그 다음에 아까는 흐릿하게 보이던 치수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점이 포함된 여기 중심선이 가장 뚜렷하게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돼서는 0,0 그러니까 뭐 설계를 대형 설계를 대충대충 진행하신 분들은 좌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인벤터에서는 무엇보다 좌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나라를 선택하시면은 스케치에서 화면도 제일 잘 보이고, 중심점이 포함된 원점도 중심축도 이렇게 제일 잘 보여요. 그러니까 도구에서 색상 탭에 가셔가지고 색상 체계를 이상한 나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표시는, 자, 여기서 보면은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델의 기본 베이스 색깔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드웨어 넘어가고요. 하드웨어는 좀 보면은, 자, 그래픽 카드에 대한 건데,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벤터에서 사용할 때는 NDVI의 지포스 계열이 제일 좋아요. 좀 안 좋은 게 라데온 계열이 좀 안 좋은 것이, 라데온 계열 그래픽 카드를 잘못 쓰면은, 특히 라데온 HD 그걸 쓰면은 인벤터가 형광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벤터를 사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라데온 HD 계열은 피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래픽 카드하고 인벤터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끔뻑끔뻑 움직여요, 인벤터가. 그래서 나는 이미 라데온 계열 그래픽 카드 설치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픽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인벤터가 그래픽 카드의 특성을 타지 않고, 자, 그래픽 리소스에 대한 부담을 CPU가 짊어지기 때문에, 다소 CPU가 좀 무리가 가긴 하겠지만은, 그래픽적인 특성을 따가지고 껌뻑껌뻑 이런 일은 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그래픽 카드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단 버튼을 누르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벤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증을 받았네 안 받았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인증이 안 받았으면 인증을 못 받았던 소리로 나오게 돼요. 자, 프롬프트 넘어가고요. 조립품. 자, 조립품에서 보면은 이것들은 뭐 나중에 우리가 인벤터 중급으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일단은 뭐 딴 건 대두고요. 자,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운드 카드, 그러니까 여기 스피커를 꽂아 놓으셨으면 나중에 어셈블리에서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부품끼리 조립할 때 이거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조립할 때마다 뾱뾱 소리가 나요. 무슨 뿅망치를 때리는 소리. 근데 뭐 처음에는 그냥 이거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구속 조건을 연속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 되면은 꼭 무슨 뿅망치 소리가 나요. 뿅뿅뿅뿅뿅뿅뿅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신기해할지 몰라도 나중에 되게 거슬리거든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구성 요소 불투명도가 있는데, 전체하고 활성 구성 요소만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어셈블리에서 하나의 부품만 편집한다고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편집할 부품만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희뿌옇게 나옵니다. 활성 구성 요소만으로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 전체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하나만 이렇게 편집을 하고 싶은데 나머지 것들도 희뿌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성 구성 요소만 이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텐츠 센터도 일단 넘어가고요. 자, 도면도 넘어가고, 스케치. 자, 여기 중요한 거 많네요. 자, 스케치에서 보면은, 자, 구속 조건 및 기호 축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하시겠지만은, 모든 구속 조건 표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마크 보이죠? 마크. 이런 마크.
마크라든지 스케치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기호 마크들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축적을 좀 바꿔주시면은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인벤터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 여기 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자, 작성 시 치수 편집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제를 안 하게 되면은 자, 인벤터에서 치수를 넣을 때 소수점 셋째자리가 나오죠. 이게 아닌데? 딱 눌러가지고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손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 시 치수 편집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우고 다음부터는 치수를 넣을 때는 바로 치수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형상 투영이라는 명령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일단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치 작성 시 스케치 평면 보기 이것도 체크 해제해 주시. 요거는 체크 해제하지 말고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볼까요? 자, 여기서 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 요소들을 지우고 나서 만약에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자, 이런 돌출을 해서 새로운 자, 면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면에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에서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놓게 되면은 자,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생성해 봤자 스케치는 생성이 되는데 일단 이 상태로 다이렉트로 스케치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자, 스케치 작성 시 스케치 평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스케치 면이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그러니까 이 작업 평면에서 여기 작업 창에서 이 스케치를 작성하기 가장 좋게 스케치 평면이 수직으로 이렇게 딱 보이게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뭐 스케치에 대한 건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품입니다. 자, 부품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벤터 디폴트는 XY 평면의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면은 다음과 같이 스케치가 자동으로 작성됐죠. 이게 인벤터만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XY 평면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새 부품을 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게 되는 작업은 스케치니까 인벤터가 가장 많이 쓰는 정면도인 XY 평면을 스케치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YZ 평면이나 XZ 평면을 하게 되면은 새 파일을 열자마자 이 평면에 스케치가 생기게 되고요. 새 스케치 없음으로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새로운 스케치가 작성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파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다지 특이한 건 없어요. 자,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인벤터에서 환경 설정을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벤터에서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